인턴십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이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기업과 학생 또는 학교 참여를 통해서 뭐 상호 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좀 부족한 노동력들을 보충하고 그 우수한 인재를 미리 선발함으로써 뭐 채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인턴십 정규직 전환용 인턴십이라고 하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인턴십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규직 전환 채용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인턴십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학생들 또한 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과 지식 또는 이제 감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미래에 수행하게 될 자신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좀 기회, 우리가 좀 스펙을 볼 수 있죠. 그런 스펙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턴십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뭐 취업 시장에서의 인턴십을 하느냐 마느냐, 인턴십의 뭐 활동 내역에 대해서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업에서는 뭐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턴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50% 정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지원금으로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이런 이유로 인턴을 고용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뭐 실적으로는 반값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좋은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뭐 지원금을 뭐 6개월간 추가 지급한다거나 이런 뭐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정식 채용을 고려하지 않는 뭐 단순한 사무직이 채용이 좀 많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뭐 실적으로 일의 질을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쓰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좋은 일을 주지는 않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잘못 방향이 흘러서 유령 기업을 설립하고 그런 기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가로채는 이제 신종 사기가 좀 있을 정도로 이 정책 지원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편이죠. 모든 인턴 자리가 이 정책 지원금 때문에 뭐 일의 질을 하락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인턴을 경험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인턴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고요. 다만 그저 이 개연성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턴이라는 것이 임시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직무적인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작업에 접근하기는 분명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인턴들에게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과가 날 때쯤에는 뭐 인턴을 종료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인턴들을 양성하고 뭐 정직원처럼 교육을 투자하고 이러할 이유들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제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인턴십의 사항을 좀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대부분은 인턴한 곳이 비슷합니다. 뭐 공공기관, 뭐 인턴 사무보조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의 보안 업무나 이제 경비 업무죠. 뭐 유통기업에서 뭐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뭐 고객에게 마진 인사하는 업무, 뭐 물류회사에서 물품 정리하는 것들, 뭐 소비자회사에서 소비자회사나 또는 서비스회사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관리하는 그런 정도와 뭐 자료 정리, 이런 수준의 업무들이 사실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뭐 기업 조직의 분위기를 익히는 데는, 기업 조직의 분위기를 익히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직무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취업 전략상 인턴십이 대기업, 공기업 채용 전형에 유리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표 직무와 연계된 인턴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예를 들어 뭐 대기업의 품질 혁신실이라든지 뭐 품질 계열에 갈 건데 뭐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연관이 없죠. 되도록이면 좀 직무와 연계가 되고 가급적이면 전 중소기업을 좀 권하고 싶어요.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을 가르쳐서 좀 더 써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울 것들이 오히려 더 많고 일명 뭐 우리가 단순 사무직으로 버려두는 경우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단지 스펙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인턴십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직무 연계도 높고 내가 실무도 좀 배우고 회사의 문화나 분위기를 좀 익히고 뭐 대인관계도 좀 배울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지 않냐, 뭐 그런 곳은 오히려 대부분 또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뭐 지난 10년을 넘게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었는데, 특이하게도 저는 이제 기계과 출신입니다. 공고를 나왔습니다. 네. 그 덕에 좀 기계 관련 자격증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서 이해도가 높아서 인사관리 업무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취득한 그 기계 관련 자격증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본 경험이 없었네요. 조금 비약해서 논의를 해보면, 전산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 뭐 예전처럼 뭐 주사, 남산, 부기, 타자 뭐 이런 자격증들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될 리가 없죠. 이전 세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격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또한 그런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 소지업을 떠나서 기업의 뭐 그룹웨어라든지 아니면 통합정보 시스템을 다루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는 그다지 능력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 인사 담당자들 또한 뭐 저와 같은 시선으로 컴퓨터 자격증을 바라볼 것 같아요.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스 자격증이라든지 뭐 대부분 그런 부류의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좀 어떨까요? 뭐 자격증 장사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민간 자격증 수가 정말 노동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자격증의 인증 뭐 해주는 곳이 저희가 뭐 알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간 자격증으로 자격 등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지가 않아서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자격증들이 막 넘쳐나고 있죠.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목표 직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펙을 준비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격증 준비 시간과 비용 뭐 이런 노력들이 뭐 대부분 헛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영학과 출신자들이 뭐 금융권 입사 지원을 해서 금융 3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토익 점수 900점대로 맞추고, 뭐 비인기 전공자들은 뭐 대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한자 능력 시험, 뭐 컴퓨터 자격 시험, 어학 능력 시험, 뭐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이라도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뭐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든지 각종 단체 수료증 같은 걸 취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과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취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이 불안감들이 자격증 취득에 이제 열을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만 것이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은 사실은 그 근거를 우리가 인적 자본론이라는 이론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 그러니까 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업에서의 높은 생산성이 좀 예상이 되고 높은 임금과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인적 자본론입니다. 실제 이거에 대한 검증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즉 자격증은 학교의 졸업장과 더불어서 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취득이 가능한 이런 자격증들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수 있고요.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고 직무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 가치는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죠. 모든 취업 전략은 목표 직무가 정해진 이후에 가능하다는 전제를 좀 잊지 마시고 자격증에 대한 전략적 제안을 좀 다음과 같이 저는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신이 목표한 직무 역량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런 자격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직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무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증의 필요성 측면을 확실히 좀 검증을 하셔야 되고, 취득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노력이
얼마 정도 투자되는지 그것에 따르는 양과 질을 따져서 우리가 자격증별 좀 상대적 서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열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면 조금은 서열이 낮은 자격증을 먼저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관리사라든지 직업상담사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은 대부분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당연히 좀 취득이 가능하고요.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면 대부분 이건 준비를 해서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 재학 중인 상태고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주어진다면 뭐 자격증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뭐 4차 자격증에 도전해볼 가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변호사까지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노무사, 세무사, 뭐 회계사, 뭐 ARCPA를 포함해서죠. 뭐 변리사, 법무사 등은 조금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차 합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일이죠. 대부분은 2년을 준비해서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에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좀 더 정신적으로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학생 상태에서 이제 합격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격증들이 1차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취업 스펙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혹 몇몇 기업에서는 이런 자격증들의 1차 합격자들을 우대한다는 조건을 선발의 기준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대부분 1차 시험과 2차 시험, 3차 시험, 3차 면접까지 있으면 대부분 2차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노력을 하면 대부분 붙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도 하셔도 나름대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뭐 취업을 목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해야 한다면 뭐 이렇게 어려운 자격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자격증 취득이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직무의 지식을 쌓는 데를 좀 목표로 한다면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하더라도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나쁜 일은 아니다.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제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스펙 준비를 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진입하는 직무에 반드시 깊은 관련이 있냐, 이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남들이 준비한다고 해서 나도 한다는 식의 그런 스펙 준비는 절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편입생들은 정말 서류 전형에서 불리할까? 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베니는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